자, 이번에는 친명계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보시죠. 이번에 현역 의원한테 돈 봉투가 300만 원씩 최대 20명한테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를 받은 의원 가운데 최소 5명이 친 이재명계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 의원, 경기도 3명의 의원, 호남권의 1명의 의원. 그런데 경기도의 저 3명의 의원들은 D 의원과 E 의원은 친명계 핵심이고 E 의원과 F 의원은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의원들이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친명계로도 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도 실제로 친명계로도 불똥이 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튀지 않겠습니까? 아하. 친명계 이꼴, 친송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굉장히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지금 되돌아보시면 송영길 대표 때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겪게 됩니다. 예? 그 대선 경선도 굉장히 치열했죠. 0.59%포인트의 격차로 사실은 굉장히 당대표 선거도 박빙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경선도 치열했는데요. 지금 대선표 보시면 그때 경선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무효표로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강하게 당 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예. 송영길 대표가 이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선이 아니라 첫 번째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50%를 넘어서 후보가 되지요. 그렇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예. 사실은 곧바로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를 받아서 재보궐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만든 것에 저는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송영길 의원께서 당대표를 만들어서 일종의 본인의 계파로 만들었던 그 친송계가 친명계의 상당 부분 저는 옮겨갔다라고 치면 저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경 위원장님. 예. 시점에 있어서 우리 오해하실까 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대표 선거쯤에는 친명계라는 말도 없을 때이었고요. 그리고 저때 당시에는 홍영표 의원이 예를 들어 친문이라고 하는 이낙연 당시 후보의 당 세력들과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송영길 당시 의원은 계파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평이 있었고, 특정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런 세력 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송영길 대표를 만들어서 그 체제로 예. 대선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상상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결국은 결과만 보고 짜맞추기식 추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이 녹취가 연일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녹취가 이정근 부총장 녹취가 3만 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녹취 상태가 매우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는 바와 같이 음질이 깨끗합니다. 이런 녹취가 남아 있는 것이고, 대화 내용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윤관석 의원의 국회의원 배지, 이 배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어제 내가 준 우산 있잖아. 내 그 우산 살 이런 쇠에 내 배지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게 자석이라 이렇게 스칠 때 이게 딸려갈 수 있거든. 이게 없어졌어 내가.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나한테는 10개 달라고 했어. 줘, 그냥 해봐줘.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대로 줄게.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자, 이런 녹취가 나온 가운데 또 하나 녹취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에 녹취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시 송영길 캠프 내에서도 이 돈이 오고 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입니다.
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윤광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대 나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광석은. 응.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장윤미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녹취, 이번 지금 2개 들은 녹취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들으시는 녹취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공개될 녹취가 어느 정도 더 있을지 가늠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장윤미 변호사는 이 녹취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충분히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녹취도 이 어허. 증명력 그러니까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를 다 사안별로 판별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3만 개란 녹취는요. 일상을 녹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녹음을 땄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이를테면 4월의 모일에 내가 실제로 윤관석 의원을 만났어라고 하는데 다음 날 통화를 보면 어제 우산 건네줬다는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만났다고 볼 겁니다. 이건 그렇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왜 이렇게 조심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워딩은 일단 여기에 통화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돈으로 인식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뒷받침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실명으로 다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이게 의원이든 대의원이든 민주당 관계자든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오고 간 대화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의 현역 의원들, 지역 상황실장, 뭐 본부장 등등에서 최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한 77명 정도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큰 사건으로 또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